중국 바둑의 거목 섭이평 구단이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 세계 바둑 대회가 본격화되기 전 중일 슈퍼 대항전에서 일본의 고수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린 비공식 세계 1인자였다. 바둑 올림픽이라 불리는 초대 응시배 바둑 대회도 사실 중국계 사업가 임창치 씨가 그가 우승할 것을 기대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섭이평 하면 자연스럽게 바로 그 초대 응시배 결승에서 맞붙었던 우리나라의 조은현 구단이 떠오른다. 마침 지난해에 그의 일대기를 다룬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적지 않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조은현은 세계 바둑의 변방으로 취급받던 한국 기원에서 유일하게 초청되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한다. 이후 한국 바둑이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시작점이 된 사건이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 바둑 최고의 천재는 조은현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바둑 1인자 계보를 이어오던 이창호와 이세돌이 30살이 넘으면서 급격하게 기량이 퇴조하고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단순히 그가 우리 나이 50의 세계 바둑을 제패한 경력 때문만이 아니다. 천재의 의미를 독창성뿐 아니라 적응력, 정신력, 그리고 균형 감각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첫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보다도 뒤처진다고 여겨졌던 한국 바둑의 수준을 거의 혼자 힘으로 끌어올렸다. 조은현이 일본 기원에서 기대주로 주목받다가 군복무 때문에 귀국해서 결국 눌러앉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둑 실력이 약한 한국에서 활동했는데도 세계적 수준의 기력을 유지한 것은 마치 메이저리그 선수가 홀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천재라 하더라도 특히 승부를 겨루는 분야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선수와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고서는 실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메이저리그 격인 일본 바둑 무대에서 호령하던 조치훈이 세계 대회만 나오면 힘을 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특이한 일이다. 전성기가 지난 이후에 세계 대회가 본격적으로 생겨서 그렇지. 10년만 일찍 바둑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면 아마 조은현의 세계 대회 우승 기록은 이창호를 능가했을 것이다. 둘째,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밀리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화 승부에서도 잘 그려지고 있지만 조은현은 오랜 1인자의 자리에서 그것도 자신이 키운 제자에 의해서 밀려났는데도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해서 10년 정도 세계 정상의 기량을 유지했다.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늦은 나이에도 기풍의 변화를 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신 조은현이 탄생한 것이다. 천재는 단순히 머리만 좋거나 남들은 생각 못하는 영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정신력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바꿀 줄 아는 적응력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진정한 바둑의 천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바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남과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할 것이다. 현대 바둑의 포석 이론을 정립하고 중앙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한 오청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씩 꿈은 꾸지만 성적 때문에 포기하고 많은 중앙 바둑을 통해서 세계 정상을 여러 차례 차지한 다케미야, 치열한 수읽기와 묘수의 세계를 보여준 사카다, 바둑돌의 아름다움과 성적을 동시에 잡은 미학자 오다케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천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조은현의 바둑은 위의 기사들 정도의 임팩트를 갖는 그의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뚜렷한 특징이 없다. 속력 행마, 제비 등의 별명에서 드러나듯이 발빠른 행마와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초반 포석 능력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가 남들이 간과했던 끝내기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것과 비교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조은현의 바둑이라고 말할 만한 특징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무엇인가? 조은현 바둑의 본령을 알 수 있는 대국을 예로 들어보면 될 것 같다. 조은현의 명국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최고 명국은 초대 응시배 결승 1국이다. 비공식 세계 1인자로 인정받았던 서비평을 맞아 조은현은 초, 중, 종반이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바둑을 선보였다. 마치 전국 1등의 모범 답안을 본 느낌이랄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하고 특이한 수로 상대를 압도하는 이세돌과는 다른 매우 균형 잡힌 바둑이었다. 더군다나 두어지고 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정수로 일관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던 요다의 바둑에서 느껴지는 왠지 모를 밋밋함과도 거리가 있는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바둑이었다. 대국 초반 근거의 요철을 놓친 서비평의 실수를 응징한 이후 한 번도 우세를 잃지 않고 마무리한 완승국이자 명국이었다. 조은현은 한국 바둑의 선생 역할을 했다. 자기보다 기량이 많이 뒤처지는 동료 기사들과 후배들이 굳이 일본으로 유학 가지 않고도 초일류의 바둑을 몸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은현이 없었더라면 유창혁,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같은 세계 대회를 주름잡는 기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조은현은 경쟁자라기보다는 나의 스승이다 라는 서봉수의 고백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보다 기량이 뒤처지는 기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녹슬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스스로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다는 데 있다. 이런 유형의 천재가 또 있을까? 조은현 이전에도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한국 바둑은 조은현에게 큰 빚을 졌다. 요즘은 중국 바둑에 밀리는 형국이지만 한국 바둑이 한때 세계 바둑을 호령할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한 것에는 조은현의 천재성과 역할이 매우 크다.